자, 앞으로 10년. 글로벌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계신다면요, 여러분의 지도 맨 위에는 바로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왜 지금 전 세계가 인도를 주목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엄청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전략은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만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어쩌면 지금 비즈니스 리더들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과연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똑똑히 봤잖아요. 팬데믹,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취약한지 정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말고 또 다른 핵심 생산 기지를 확보해야만 하는 거죠. 리스크를 분산하고 좀 더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 문장은요, 그냥 하나의 트렌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거의 선언문 같아요. 글로벌 비즈니스의 규칙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단순히 비용이 싸냐, 비싸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안정적인가? 이 파트너를 믿을 수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도가 세계 무대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대는 마련됐습니다. 새로운 주연 배우, 인도가 과연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가졌는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죠.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죠. 세계경제포럼 지표를 보면 인프라나 ICT 보급 같은 이런 하드웨어 측면에서는요, 솔직히 아직 중국이 앞서 있습니다. 이건 인도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분명히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바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제도적인 강점,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운영체제 같은 거죠. 투자나 금융의 자유도, 또 낮은 세금 부담 같은 항목들을 보면 인도가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도의 진짜 저력인 셈이죠. 그리고 이 숫자가 모든 걸 증명합니다. 6.5%. 이게 뭐냐면요. 지난 30년 이상 인도가 기록해온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잠깐 반짝한 게 아니라 30년 넘게 이어진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라는 거죠. 장기 투자자들한테 이보다 더 매력적인 시그널이 또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인도의 필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어입니다. 이게 그냥 의사소통이 편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법률과 규정이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건 번역이라는 중간 과정 없이 정보의 핵심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비즈니스의 속도와 투명성을 극적으로 높여주는 엄청난 강점이죠. 자, 지금까지 인도의 매력적인 모습들을 보셨다면 이제부터는 계약서의 아주 작은 글씨를 읽어볼 차례입니다. 현지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시키거나 혹은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인도의 독특한 게임의 룰들이죠. 이 부분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76%.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만약 인도에서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합작법인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숫자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지분 51%면 사실상 회사 경영의 키를 다 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완전히 달라요. 증자나 정관 변경처럼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면요, 무려 76%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76%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5% 조금 넘게 가진 파트너가 모든 핵심 안건에 스톱을 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거부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규칙을 딱 이해하는 순간 인도에서의 파트너십 계산법은 완전히 새로 짜야 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많은 외국 기업들이 사업 시작도 전에 빠지는 아주 흔한 함정입니다. 수권자본금이라는 건데요. 미래를 위해서 이 한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는 순간 아직 받지도 않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내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실수 같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이런 예상 밖의 일들은 사업보고서에는 잘 안 나오죠. 전력이 불안정해서 자체 발전기는 거의 필수 예산으로 잡아야 하고요. 은행 직원이 진짜 사무실이 있는지 보려고 직접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모 회사가 최근에 적자를 냈다면 사업 범위가 제한적인 지사 설립은 아예 불가능하고요. 사무실은 텅 빈 콘크리트 상태인 베어쉘이 기본이라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도정 과제들이 꽤 현실적이죠? 하지만 모든 문제에는 해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장애물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정확한 지도를 갖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한 인도 공략집을 펼쳐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흐름도를 한번 보세요. 제목에는 자동 승인 절차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게 과연 자동으로 보이시나요? 인도에서 자동이라는 말은요, 그 길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지 결코 순식간에 끝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모든 계획의 시작이에요. 이 문장은 시간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어떤 대행사가 그거 20일이면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마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된 이후부터의 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인 시간 계획, 이게 바로 성공 전략의 첫 번째 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본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떼고 번역하고 아포스티오 인증을 받는 데만 넉넉 잡아 2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이 아니라 딱 서류 준비만요. 인도에서 인내심은 그냥 미덕이 아니라 핵심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4가지 행동 강령으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배권 무조건 76%를 확보하십시오. 둘째, 사업 구조, 지사가 아니라 완전한 현지 법인을 해오십시오. 셋째, 예산, 계획이 아니라 현실에 맞춰서 예산을 짜셔야 합니다. 비상 발전기는 필수고요. 마지막 넷째, 시간. 여러분의 예상의 2배를 더한 다음에 1달을 더 추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합니다. 그럼 현실 세계의 시험대에서 이 전략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간 2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통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2 이름, 스타벅스와 포드입니다. 2 기업 모두 정말 거대한 기대를 안고 인도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스타벅스 성공의 심장에는 바로 타타그룹이라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그냥 현격사가 아니라 진정한 동맹이었던 거죠. 타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브랜드 가치를 존중해서 심지어 매장에서 타타의 차를 팔았습니다. 인도 소비자들은 이걸 보고 이건 동등한 파트너십이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죠. 반면에 포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마히인드라와의 합작,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압력이 닥치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건 아마도 통합된 비전이 아니라 단순한 거래에 가까웠기 때문일 겁니다. 이처럼 깊은 전략적 일치 없이는 합작 투자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인도는 마라톤입니다. 완주했을 때의 보상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크겠지만 철저한 준비와 인내 그리고 아주 긴 호흡의 안목을 요구합니다. 단순한 관광객을 위한 코스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단순히 당신의 비즈니스가 준비되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기나긴 마라톤을 함께 뛸 준비가 되었습니까? 인도는 이미 출발선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